오늘은 2025년 상법 파트 하겠습니다. 자, 21번 주식 양도의 제한에 대한 설명 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1번. 자, 상법 단서는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서 이사의 승인을 요구하도록 정관에 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따라서 정관의 규정으로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경우 주식 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 자, 요게 틀렸어요. 자, 정관의 규정으로 주식 양도 제한 가능하다. 하지만 전면적 금지는 불가. 주식 양도 전면적 금지 불가. 자, 요 지문은 좀 많이 나옵니다. 주식 양도 자유, 이 자유, 완전 부정 불가.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자, 2번 양도에 관해서 이사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근데 양도 회사로부터 양도 승인 거부 통지를 받았다. 그러면 양수인은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가능하다. 요 정도 확인하시면 되고, 자, 주주 사이에서 주식 양도 일부 제한을, 자, 주주 사이에서 주식 양도 일부 제한 약정이 있다. 그러면 자,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왜냐? 자, 주주가 사적 계약. 자, 주주 간 사적 계약이기 때문에 주주 간 사적 계약. 이 계약 때문에 일부 제한 약정을 했고, 만약 이게 일부 제한인데 완전히 부정당해서 양도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럴 때 주식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2번처럼. 4번 주권 발행 전이다. 자, 주권 발행 전에 자, 회사에 대해서 당연히 효력이 없겠죠. 근데 6월이 경과되었다. 그러면 효력 생긴다. 그래서 주식 양도는 자, 의사표시만으로도 효력 발생한다. 자, 이거는 무슨 소리냐? 주식 발행 전이었더라도, 계약을 하거나 양도를 했더라도 6월이 경과했을 때는 의사표시만으로 다 효력이 발생되는 거고, 자, 이거 똑같습니다. 주권 발행 전에 양도가 이제 경과 전에 이루어졌다. 주식의 양도가 6월 경과 전에 이루어졌다. 자, 이후에 회사가 주권 발행하지 않았어도 그 하자는 치유되어서 당연히 유효한 주식 양도가 됩니다. 자, 6월 경과, 하자 치유, 유효한 주식 양도. 자, 4번, 5번 똑같은 소리죠? 자, 2번. 상법상 회사와 합병.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거. 자, 상법상 회사는 자, 총 5종이 있다.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5종이다. 자, 한 명회사는 무한책임 사원이에요. 무한책임. 자, 무한책임 사원이고 합자는 무한 플러스 유한책임. 유한책임. 유한책임회사는 당연히 유한책임 사원이고 주식회사는 주주고 유한회사는 자, 얘도 이제 밑에 자리가 좀 있나? 자, 여기 간단히 설명을 하면 한 명 회사 합자 유한 책임 회사 유한 회사가 있어요. 요렇게 있는데 한 명은 무한 책임 2명이에요.
2인 이상 무한 책임. 그렇지. 그냥 무한 책임으로 적을게요. 합자에서는 무한 책임 사원이랑 유한 책임이에요. 자, 무한 책임은 이제 회사 채무에 직접 연대해서 책임지는 거예요. 채무 직접 연대. 자, 유한 책임은 내가 투자한 만큼 출자 금액 내 책임. 그리고 당연히 유한 책임은 유한 책임 사원이고. 그리고 유한 회사는 자 얘도 유한 책임 사원이에요. 근데 이거 두 개 차이가 뭐냐? 자, 차이는 이제 운영 방식인데 유한회사는 이제 투자한 만큼 비례해서 뭐 의결권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줍니다. 자, 그래서 간단히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운영 방식 차이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회사 합병이 있다. 자, 피합병 회사의 권리 의무는 합병 당하는 회사겠죠? 자, 근데 피합병 회사, 그러니까 합병 당하는 회사의 권리, 얘네들은 권리 의무는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회사에 승계되는 것.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질상, 그러니까 법적인 성질상을 제외하고 허용되지 않는 것 제외하고. 자,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상방이 뭐 주식회사 유한 책임인 경우, 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나 합병으로 설립된 회사는 뭐 합병회사, 합자회사, 유한 책임회사, 뭐 주식회사, 회사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자, 요게 틀렸어요. 자, 합병하는 회사가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 책임회사. 요 사람들은 자, 자유롭게 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 요걸 보면 돼요. 회사 구성 자체가 다름. 자유롭게 정할 수 없음. 책임 구조가 다르다 해야지, 있죠? 자, 아이고. 구조 다름. 왜냐? 자, 보면은 무한 책임은 회사 채무랑 직접 연대해서 했는데 갑자기 나 투자한 만큼만 책임질래. 우리 유한해서 바꾸자. 이런 식으로 변경 못하게 한다. 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 소멸회사의 주주는 합병이야 1주 미만의 단독 주만 취득하게 되는 경우나 혹은 합병에 반대한 주주로서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하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 뭔 소리냐? 소멸회사 주주는 특별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이제 전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주권을 취득한다. 자, 그래서 주주가 된다 요 소리고. 법원은 회사의 설립 목적이 불법인 것일 때, 자, 설립 목적이 불법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뭐 이해관계인이나 청구에 의하여 직권 또는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겠죠. 그 대신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일정한 사유. 자, 그 다음에 23번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23번 문제. 상행이 옳지 않은 것. 당사자 쌍방에 대해서 모두가 상해가 되는 행위로 인해 채권자뿐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해서만 상행에 해당하는 행위로 5년의 소멸시효. 자, 상행에 해당되는 행위. 이러면 상법 때문에 5년의 소멸시효예요. 상사채권. 왜냐? 상행이면은 상사채권이 됩니다. 그 상행뿐만 아니라 뭐 기본적인 상행뿐만 아니라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보조적 상행이 포함이다. 모두 상사채권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회사는 상의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회사는 상의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이고, 상인 영업을 위한 행위는 상행위로 보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회사가 그 영업을 위해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아야 된다. 자, 무슨 소리냐?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 그래서 회사 행위는 상행위로 추정된다. 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상인은 자기 명의로 상의를 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자기 명의란 그 실질에 따라서 판단해야겠죠. 행정관청에 대한 인허가 명의나 국세청 신고에 대한 사업자 등록장 명의와 실제 영업 주체가 다를 경우 후자가 상인이 된다. 자, 무슨 소리냐? 상인은 자기 명의로 상의를 하는 자. 그 대신 자기 명의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자, 신고한 명의와 실제 영업상 주체가 상인이 된다. 요렇게만 딱 뽑아서 확인하시면 되고,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지금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를 매수했다. 자, 이럴 때는 토지공사를 상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택지개발 사업 지구내에 있는 토지에 관해서 토지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자, 이게 틀렸어요. 뭐가 틀렸냐? 자, 일단은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 시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토지 매수죠. 이거는 공익행위입니다. 공익. 그래서 상인이라고 볼 수 없어요. 자, 상인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계약 체결 행위는 상해가 아니다. 자, 결론은 뭐냐? 공익행위는 상행위가 아니다. 공익은 상행위, 공익은 상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5번. 자, 상법에 따라 뭐 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일 때 전원에 대해서 상법이 적용되므로 당사자 일방의 수인인 경우 그중 1인에게만 상행위가 되더라도 전원에 대해 상법 적용이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1인에게가 상행위. 그럼 전원 상법이 적용된다. 자, 그다음 24번 전환사채. 자, 전환사채가 뭔지 알아야겠다. 자, 전환사채는 뭐냐? 일단은 회사채. 이제 회사가 빌린 채권이에요. 회사채지만 일정 기간 후 회사채에서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채권. 바꿀 수 있는 권리가 붙은, 그러니까 회사가 돈을 빌렸는데 이게 이제 돈으로 주는 것 대신에 이제 나중에 주식으로 받을지 돈으로 받을지 요렇게 받는 거겠죠. 자, 신주 발행은 상법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만 가능하다는 점을 비춰줄 때
자, 그래서 자, 이건 전환사채 설명이 아니죠. 신주 발행과 관련하여. 자, 신주 발행은 상법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자, 그래서 당연히 상법이 정하고 있지 않은 전환공부 조항은 효력이 없다. 하지만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결이 다르죠. 그 대신 만약에 이 전환사채를 토대로 뭐 신주를 달라. 이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이거 지울게요. 여기 설명이 나와 있네요. 전환사채는 장차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다. 그래서 자, 이 1번이 나온 이유가 이 2번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존 전환사채 발행은 주식회사 물적 기초와 기존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실상 신주를 발행하는 것과 유사하다. 그래서 신주 발행 무효소에 관한 상법 유추 적용 가능하다. 그래서 만약에 전환사채 문제가 있다. 그러면 신주 발행 무효소를 걸거나 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자, 전환사채 발행의 실체가 없다. 자, 그러면 요의 제소기간 적용 안 됨. 언제든지. 왜냐? 자, 당연히 제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언제든지 제기 가능. 단 실체가 없을 경우 언제든지 제기 가능. 왜냐? 그럼 실체가 없는데 6월이 제소기간 제한이 적용되면은 나중에 실체가 없는데 실체 있는 것처럼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체가 없을 때는 제소기간 제한이 없다. 자, 그 다음에 전환사채 발행 유지 청구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나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에 이제 발행의 유지를 청구하는 곳으로서 전환사채 발행 유지 청구는 그러니까 뭔 소리냐? 자, 전환사채를 발행했을 때 이 현재 이 상황을 유지하라는 청구예요. 그래서 전환사채 납입기일까지 이를 행사하여야 된다. 왜? 전환사채 발행이 효력 생기기 전에. 효력이 생기면 이미 발행됐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걸 보고 이제 청구를 하면은 얘 이거 상황 보고 이상해서 청구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전에 미리 해야 됩니다. 자, 무슨 소리냐. 5번. 자, 전환 사채권자가 전환 청구를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전환을 청구할 때 당연히 전환의 효력 발생해서 효력 발생 그때부터 주주 그 이후에는 당연히 주식 전환 금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왜? 이미 주주가 됐기 때문에. 자, 그다음 25번 제3자에 대한 보험 대리네요. 옳지 않은 거. 자, 손해가 제3자 행위로 발행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권리를 취득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제3자의 행위란 자, 피보험 이익에 대하여 손해를 일으킨 행위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자,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
플러스 제3자에게 규칙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행위 플러스 제3자에 대해 규칙 사유 없어도 가능. 제3자에게 규칙 사유 없다. 이래도 위조양 적용. 자,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러면 보험대의 적용 가능.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 보험대의 적용 가능. 자, 그 다음에 니은 피보험 자동차를 무면허로 운전했다. 자, 보험자를 면직시키는 약관 조항이 부착된 보험계약에서 무면허 운전자가 피보험자 동거 가족으로서 운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면허 운전자는 제3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연하겠죠. 자, 무면허 운전자가 지금 피보험자 동거 가족. 당연히 3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맞겠죠? 그래서 보험자 대위를 행사할 수 없다. 맞고,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계약은 타인의 이익을 위한 계약으로서 그 타인이 이익이 보험의 목적이 되는 것이므로 타인을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계약자는 당연히 제3자 범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 당연하겠죠. 자, 그러니까 3자 범죄에서 제외. 누가? 타인을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계약 체결.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계약자. 당연히 3자 범죄 아니겠죠? 계약자는 당연히가 틀렸어요. 당연히. 예외도 당연히 있겠죠? 자, 자신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했지만 요 이유만으로는 당연히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리을. 보험자 대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어야 되는 경우여야 한다. 자, 그래서 면책약관에 대한 설명 의무를 위반하여 약관 규제에 대한 법률 따라 면책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지 못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험자는 보험자 대위할 수 있다. 자, 무슨 소리냐? 보험자가 중요 내용에 해당하는 면책약관에 대한 설명 의무 위반했대요. 자, 그러면 당연히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요 소리입니다. 왜? 면책약관 설명 의무 위반했기 때문에 주장 불가. 면책약관 주장 설명 의무 위반.
그러면 주장 가능. 자, 그 다음에 미음. 공동불법 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불함으로써 공동면책이 되었다. 그러면 당연히 다른 공동불법 행위자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보험자들에게 직접 행사할 수 있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보험자 대입 법리에 따라 자신이 갖는 직접적인 구상권을 취득하여 보험자들에게 행사할 수 있다. 이같이 보험자 대입 법리에 따라 취득한 보험자의 위 보험자들에 대한 구상권 소멸시 여기가는 자 여기서 구상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상사채권같이 5년이고 기산점은 맞아요. 기산점은 이제 맞는데 기산점은 이제 구상권 발생 시점 지급할 때인데 이 상사채권으로 보지 않는 이유가 이거는 구상권의 성질을 봅니다. 그래서 상사채권, 민사채권 이 상사는 5년이고 민사는 10년이죠. 성질에 따라 민사채권, 상채권으로 나님. 자, 그래서 이 구상권 같은 경우는 지금 불법 행위자죠. 만약에 뭐 상행위로 인해서 뭐 피해를 입혔다 이런 건 모르겠는데 불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사일 가능성이 좀 크다. 그래서 상사채권 같이 5년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자 26번 공중접객업. 자, 공중접객업은 이제 공공시설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간단히. 공공시설은 아닌데,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들. 자, 그래서 뭐 극장, 여관, 음식점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영업은 공중접객업자다. 자, 임치가 성립하려면 우선 공중접객업자와 객 사이에 공중접객업자가 자기 지입의 영역 내에서 목적물 보관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음을 필요로 한다. 자, 무슨 소리냐? 자, 임치가 이제 임차물 보관, 그러니까 물건 보관이라 간단히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 임치 성립, 그러니까 책임이 성립하려면 자,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을 필요로 한다 요소입니다. 자, 이게 임치 배상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가끔씩 이제 우리가 뭐 숙박업을 갔는데 이 물건 좀 맡아주세요 할 때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없어졌을 때, 만약에 거기서 근데 잃어버려도 우린 책임 못 진다, 괜찮아요 하면은 이 합의가 이제 없었던 거겠죠. 당연히 묵시적으로 뭐 합의가 다 있어야 된다. 자, 숙박업을 영위하는 공중접객업자가 투스케이 소유한 물건 및 뭐 부설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에 한해서는 무조건 손해배상 책임 부담
아니죠. 자, 공중적개국자는 자, 투숙객이 소지한 물건 및 부설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에 한해서는 일단 무조건이 틀렸죠. 무조건이란 건 없어요. 자, 무조건 요런 것 때문에 대부분 다 틀렸죠. 인체한 물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자, 이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뭐 공중 적개국자가 이제 주차장을 뭐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거나 요런 경우에만 쪽으로 판단. 간단히 적을게요. 자, 그 다음에 4번 스쿠버 작업을 영위하는 공적개국자는 자, 통상 임대차와 같이 단순히 뭐 시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한 걸음에게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건설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자,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 왜? 신의칙 의무 때문에 그래요. 신의칙상 신의칙 요것 때문에 보호 의무가 있고 공동적격업자가 화폐 뭐 유가지점 고가의 물건을 이제 자 뭐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더라도 이는 공동적격업자가 임침을 반환하거나 공동적격업자가 임침을 반환 또는 고객이 휴대물 가져간 후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자, 왜냐? 단기 소멸시효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상사채무의 연대성 옳지 않은 것. 자, 여기서 추가로 무조건 요 선지랑 요거랑 어떠한 경우에도 요런 것들 요러면은 요런 질문들이 나오면은 대부분 오답일 확률이 크겠죠. 자, 상사채무 연대성. 자, 상사거래에 있어서 인적 담보를 강화하여 채무 이행을 확실히 하고 거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상거래의 원활을 기하려는 것으로 민법상 다수 동사자 간의 채무 이행에 있어서 분할채무 원칙에 대한 특별 규정이다. 여기서 연대채무를 지우게 하는 행위는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해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여야 된다. 자, 무슨 소리냐? 자, 상사채무가 연대를 하려면 일단 첫 번째로
민법상, 아이고, 첫 번째로, 민법상 다수 당사자 채무 이행에 있어서 분할 채무 원칙이죠. 대한 특별 규정입니다. 그래서 연대 채무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연대 채무를 지우게 되는 행위는 수인 또는 그 1인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 앞에서 봤던 상행위랑 똑같죠. 상행위도 한 명만 이제 상행위가 돼도 전원 적용이었잖아요. 이 정도 볼까요? 위법상 다수 당사자가 채무 이행에서 연대 채무 행위를 수인 또는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해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여야 된다. 자, 피고들이 양말 제조업을 공동으로 경영했다. 원고로부터 계속적으로 원서 구입을 하여 왔을 경우에 현재까지 지급하지 못한 외상대금이 남아있다면 피고들은 기본적으로 상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들을 연대하여 당연히 변제 책임이 있죠. 자, 현재까지 지급하지 못한 외상대금. 그럼 당연히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 대해서 변제 책임이 있죠. 애초에 이거 자체가 기본적 상행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공동소급체 구성원들이 상인인 경우 자, 상인이다. 탈퇴한 조합원에 대한 잔주 조합원들이 탈퇴 당시에 조합 재산 상태에 따라 탈퇴 조합원들의 지급을 환급할 의무는 구성원 전원의 상의에 따라 부담한 채무로서 공동소급체의 구성원들이 잔존 조합원들을 연대하여 탈퇴한 조합의 지분 환급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당연하죠. 왜냐? 지금 연대하여 탈퇴한 조합원에게 지분 환급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자, 이거 간단히 설명하면 영업을 위해 부담 채무는 연대성 인정이 된다. 다음 4번 피고 각과 피고을이 시멘트 등을 제조 판매하는 원고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동업으로 도로 포장 공사를 하게 되었고 피고 갑은 주로 원고에 대한 교섭과 사업 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을은 물품 구입과 납품 등 업무를 분담하여 종사했다. 둘은 사행위로 인하여 물품 대금 채무를 부담한 것이므로 연대하여 이를 변제할 책임이 당연히 있겠죠. 왜냐? 자, 보면은 자, 갑은 사업 자금 제공. 자, 자금 제공. 을은 자, 납품 등 업무 분담하여 종사했댔죠. 자, 그럼 당연히 연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자, 연대하여 변제 책임이 있다. 자, 뭔 소리냐? 동업자. 자, 동업자는 물품 대금 채무
연대 책임 부담. 동업자 물품 대금 채무 연대하여 변제 책임 있다. 자, 5번 상건물 일부에서 숙건을 하는 공유자들이 건물 관리를 담당한 단체와 체결한 숙박사업자의 관리 관한 계약은 내부적 관리의 일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행에 해당되기 어렵고 아니죠. 상행이 해당되죠. 당연히 공유자들 지분 비율에 따른 X만큼 개별적으로 뭐 내부사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 자 왜냐? 자 숙박업을 하는 공유자죠. 이 사람들이 숙박업은 상행위에 해당되죠. 상행위에 해당. 자 그래서 영업에 의한 행위였을 경우 공유자, 동업자, 상인조합 이런 사람들은 연대 책임을 집니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28번 위탁 매매 및 준위탁 매매. 자 1번 자 한국철도공사 여행업체가 위탁 운영 협약을 체결하여 여행업체가 관광열차를 이용한 여행상품을 판매 운영하고 위 여행상품 판매 대금에서 판매 운영 수수로 뭐 행사 비용 운영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매월 정산하여 한국철도공사에 지급하였다. 자 1번 자 한국철도공사와 여행업체가 위탁 운영 협약을 체결했대요. 그래서 관광열차 여행상품을 판매 운영했다. 자 여행상품이다. 그러면 지금 자 그래서 뭐 자 여행업체가 이제 그 정산에서 뭐 이런 비용들을 판매 대금에서 뭐 이런 것들을 공제한 나머지를 정산해서 이제 지급하였다. 자 요게 뭐냐? 양장한 협약상 뭐 이런 것들 관광열차 요런 것들이 한국철도공사에 귀속되어 있고 뭐 당연히 가격도 동의 필요했고 자 여행업체는 수수료만 일정 비율에 받았다. 자 그러면 자 여행상품 관리 용역으로 제공을 영업으로 하는 여행업체는 준위탁 매매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왜냐? 자 위탁 매매업이 누군가에게 이제 위탁해서 파는 거죠. 당연히 여행업체는 한국철도공사한테 이제 위탁해서 수수료 받아먹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주위탁 매매인이겠죠. 자 그리고 2번 자기 명의로 이제 매매 아닌 행위를 영업으로 했다. 자기 명의로 타인 계산으로 매매 아닌 행위를 영업으로 했다. 자, 이게 이제 준위탁 매매인이에요. 이 사람이 하는 자. 이게 준위탁 매매인.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준용 되겠죠.
위탁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왜냐? 이 사람 자체가 준위탁 매매인이기 때문에. 자, 3번 위탁 매매인인 그가 3대에 대해서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그 채권자에게 위탁 매매로 취득한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 위탁 매매인은 위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채권을 못 걸린 자로서 양도한 것이고, 따라서 채권 양도는 못 걸리자의 처분 일반에서와 마찬가지로 양수인이 그 채권을 선의 취득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자에 대해서 무효다. 자,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자, 못 권리자로서의 양도. 그러면 위탁자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왜냐? 자, 위탁 매매로 위탁 매매인이 3대에 대해서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그 채권자에게 위탁 매매로 취득한 채권이죠. 그러면 소유자는 누구다? 위탁자. 소유자, 위탁자. 자, 이 채권은 위탁 매매인 소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무권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효력이 없겠죠. 자, 4번 위탁 매매란 자기 명의로서 타인 계산으로 타인 계산으로 물품을 매수 또는 매도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이제 어떤 계약이 일반의 매매 계약인지 위탁 매매 계약인지는 당연히 실질 판단. 자, 계약이 일반 매매 계약인지 위탁 계약인지는 실질을 판단한다. 위탁 매매 계약이 매매인이 거래소에 시세가 있는 물건 또는 유가 정도권의 매매를 위탁받은 경우에 직접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매매 대가는 위탁 매매인이 매매의 통지를 발송할 때 거래소 시세를 바른다. 자, 이 소리는 뭐냐? 자, 위탁 매매인이 직접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될 경우, 그럴 때는 이제 위탁 매매인이 통지를 발송할 때의 거래소 시세를 본다. 매매 대가는. 요 소리고. 자, 29번 이사 책임입니다. 자, 좀 더 적어보면은 위탁 매매는 이제 자, 위탁 매매는 물건 매매만 적용. 준위탁 매매는 이제 운송, 여행 등 용역도 적용. 요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자, 이사 책임. 자, 이사는 당연히 회사에 대하여 선량 관리자 주의 의무를 진다. 그래서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 있다. 당연히 져야겠죠. 왜냐? 회사에 대해서 관리자 주의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1번 당연히 틀렸고. 이사의 임무는 단지 의안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 이사 임무는 자, 업무 담당 이사의 전반적인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 담당 이사의 전반적인 업무 집행을 감시할 수 있다. 자, 이사 의무는 같은 이사를 감시할 수 있어요. 업무 집행 감시 의무가 있고, 왜냐? 이사는 서로 감시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감시도 이제 소홀하면은 이제 징계받을 수도 있고, 자, 이사가 다른 대표이사나 다른 이사의 업무 집행이 위법하거나 총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수 있는 요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가 자, 다른 이사의 업무 집행이 위반 사유가 있어.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했다. 그럼 당연히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게 요 2번 때문에 나오는 거고요. 4번 일정한 업무 분장 하에 회사의 일반적 업무를 집행하는 업무 집행이사는 회사의 업무 집행을 전혀 담당하지 않는 평이사보다 당연히 업무 집행이사는 당연히 높은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누구보다 당연하겠죠. 평이사에 비하여. 왜냐? 하는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사의 감시 의무의 구체적 내용은 이제 다를 수 있다. 이사 감시 의무 내용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다를 수 하더라도 당연히 다른 이사들 업무 집행에 관한 감시 의무를 면할 순 없다. 요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발기인 조합과 설립 중의 회사. 자, 발기인 조합이 뭐냐? 주식회사 설립을 준비하기 위해 회사 설립 전 일시적 단체입니다. 왜냐면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 그래서 1번부터 보면은 설립 중 회사라 함은 자, 주식회사 설립 과정에서 발기인이 회사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게 된 권리 의무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 개념이다. 이거 맞습니다. 자, 설립 중 회사는 이제 강학상 개념이다. 자, 이번 설립 중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춰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 의무. 자, 실체가 갖춰지기 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 의무는 이제 구체적 사정에 따라 발기인 개인 또는 조합에 기속되는 것으로서 자,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 조합에 기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회사가 설립하면 자동적으로 설립 후 회사에 기속된다는 아닙니다. 자, 별도 절차 필요. 별도 절차 필요. 왜냐? 자, 그 전까지는 이제 발기인 조합에 기속되는 거기 때문에 회사에 이제 기속되려면 따로 뭐 승계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발기인이 개인 명의로 금융원을 차용했다. 그러면 발기인 개인의 귀속된 원칙이고 채무가 발기인 그러니까 개인 명의면 당연히 개인의 귀속이 원칙이겠죠. 그러면 차용 행위가 채무가 발기인 조합에게 귀속되려면 조합을 대리해야 된다. 조합을 대리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 설립 중 회사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했을 때 비로소 성립한다. 이거는 이제 설립 중 회사 성립 시기가 뭐냐? 정관 작성. 그 다음에 발기인 주식 인수. 요게 회사 성립 요건이다. 여기 뭐냐? 회사 성립 요건. 설립 중 회사 성립 시기. 자, 그리고 발기인이 개업 준비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성립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자, 무슨 소리냐? 개업 준비 행위. 이것도 성립된 회사 책임이다. 왜? 회사 영업을 위한 행위이기 때문. 자, 그렇기 때문에 회사 책임이 있다고 나온 겁니다. 여기까지.